운동 독학 누구나 식구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빼고 있습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니 아주 간단한 습관 3가지만 바꿔줘도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초간단 복부 지방을 줄여주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 많은 뱃살을 어떻게 빼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냥 딱 3가지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을 먹으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탄수화물을 먹으라더니 아침에 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탄수화물 섭취량은 비슷하더라도 공복을 깨는 첫 식사인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에서 단순당으로 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여주고 질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 단백질을 곁들여 최대한 혈당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사를 아침 식사로 선택하실 건가요? 둘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갖춰진 식사처럼 보이겠지만 시리얼, 우유, 계란 후라이보다는 샐러드와 오믈렛 치즈 그리고 통밀빵 한쪽으로 구성된 식사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얼과 같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은 하루 전체의 식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경우 하루 전체에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총 섭취 칼로리, 아침 식사 칼로리가 같아도 아침 식사 속 단순당의 비중에 따라서 느끼는 식욕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단순당 탄수화물 비중이 낮은 식사를 한 그룹이 점심과 저녁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배고픔과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전체 식사 중에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의 비중을 조금 낮춰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으로 식사를 꾸려보면 하루 전체 식욕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출근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침 식사는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날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밀도 추천드릴게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근원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귀리와 함께 견과류 버터, 단백질 파우더, 요거트, 블루베리, 치아씨앗을 넣어서 밤새 담가두면 간단하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나 시럽은 최대한 빼는 것을 추천드리고 과일은 지나치게 많이 넣을 경우 간에서 대사되지 못해 지방으로 조장될 수 있으니 1회 섭취 권장량을 참고해서 양을 조정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략적인 근력 운동은 절대 다이어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무조건 몸이 탄탄해지고 예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부위별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루틴의 구성에 따라 부위별로 체지방이 다르게 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구에서 한 그룹은 상체 근력 운동과 상체 유산소 운동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하체 근력 운동과 하체 유산소 운동만 한 후에 체지방량의 감소를 확인해 봤는데 상체 운동만 한 그룹에서는 팔과 복부 지방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하체 운동만 한 그룹에서는 다리 지방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연구만을 가지고 부위별 살 빼기가 가능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체 비만이라던가 상체 비만 등등 만족하지 못하는 부위가 있다면 부위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형태로 해당 부위의 운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방을 감소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데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힙서울 온라인 PT에서도 회원분들의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는 같은 부위의 근력과 유산소를 결합한 형태로 운동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팔뚝, 뱃살 같은 상체 운동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만 진행하는 것보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근력과 상체를 활용한 유산소 운동을 결합하면 지방을 태우는 데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로 바로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내용 중 하나인데 같은 칼로리 음식이더라도 식사 순서에 따라서 살이 덜 찌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먹는 순서는 채소 먼저, 단백질과 지방은 두 번째로,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더 달수록 더 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칼로리의 망고, 밥, 새우 샐러드를 먹더라도 망고,
밥, 새우 샐러드 순으로 먹는 것보다 새우 샐러드, 밥, 망고 순으로 먹는 것이 살이 조금이라도 덜 찝니다. 칼로리가 동일하더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 코넬 대학교의 논문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신경 써주더라도 전체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73%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당뇨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2016년 연구에서도 음식을 순서대로 먹은 그룹에서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은 잘게 쪼개져서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갈 때 탄수화물과 당이 먼저 이동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섬유질이 먼저 내려가 장에 점성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밥과 연어를 섞어서 먹는 덮밥 형태보다는 연어를 먼저 먹고 밥을 뒤에 먹는 형태, 메시드 포테이토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는 스테이크를 먹고 메시드 포테이토를 먹는 것이 혈당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올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간격은 꼭 크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으니 꼭 먼저 채소나 단백질을 먹고 그 뒤에 탄수화물을 섭취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진짜 간단하게 복부지방을 줄여주는 3가지 습관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올려놓은 운동을 따라해보시면 올 여름 더 핫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동과 식단만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힙서울 온라인 PT 6월반을 시청해보세요. 특히 여름을 맞이해서 6월반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 전문가분들한테 체계적인 운동 코칭과 식단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몸매 달라지는 게 요즘 좀 급속도로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체, 여기 어깨 라인이랑 복부. 근데 요즘 복부는 따로 안 하는데도 확실히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김치 오트밀 닭죽에 빠져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고 있는데 확실히 포만감은 전 잘 모르겠고 엄청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 비읍비읍이 없고 다른 음식이 생각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막 도너츠, 뭐 꽈배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디저트류가 별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힙서울 운동 코치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뱃살을 탄탄하게 빼줄 수 있는 유무산소 결합 전신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물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바로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0초씩 타바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설명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먼저 백토탭과 크런치 동작을 합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두신 상태에서 체중을 한쪽에 완전히 실어주실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허리를 펴서 말려있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손은 위로 뻗어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수축하는 힘으로 다리를 가슴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40초간 바로 좌우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 때는 다리를 올릴 때 순간적으로 체중이 한쪽 다리에 실리기 때문에 하체에도 힘을 주어서 버텨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복부를 말아 올린다고 계속 인지를 넣어주세요. 팔도 최대한 크게 같이 써서 조금이라도 칼로리 소모를 높여보겠습니다. 발아치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힘 넣어주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실어주시고 시작! 최대한 휴식 없이 해볼게요. 힘이 들면 상체가 점점 세워지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복부 말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발가락에 힘을 넣어주세요.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연달아 하니까 조금 숨이 차실 거예요. 다음 동작도 전신으로 유무산소 결합 형태로 가볼 거고요. 손을 머리 옆에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스쿼트 자세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번엔 옆으로 올리는 동작을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갈 거고요. 40초씩 가볼 겁니다. 스쿼트 자세에 무릎이 부담이 되신다면 힌지 자세로 엉덩이만 뒤로 뺐다가 돌아오는 대체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보폭을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고 가겠습니다. 앞꿈치는 10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려갔다가 한쪽씩 가볼게요.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계속 정면을 봐주실 거고요. 무릎 방향은 항상 발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기우뚱 체중이 쏠리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스쿼트로 하체 동작을 하고 사이드로 크런치로 다리를 올려서 옆구리를 짜줄게요. 발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팔꿈치는 무릎 살짝 뒤를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가볼게요. 호흡도 잘 가져가셔서 수축할 때 더 강하게 힘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가락에 힘 넣어주시고 계속 복부를 짜주세요. 무릎은 팔보다는 앞으로 살짝 오셔야 허리가 덜 아프실 거예요. 네, 저희 이번에는 크로스로 발끝을 터치하는 전신 운동 자세를 나가볼 거고요. 이 동작을 하신 다음에는 누워서 하는 더블 크런치를 묶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편하게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내쉬는 숨을 양옆으로 터치하는 자세고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손은 최대한 멀리 뻗어서 크게 써볼게요. 준비, 시작! 마찬가지로 복부 자극을 최대한 잡아주시고요. 이 복부랑 내장지방 제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전신 운동과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너무 콱 내려놓으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사뿐히 내려놔주시고 어느 정도 손끝도 계속 길게 잡아서 칼로리 소모를 높여주세요. 의식적으로 복부에 힘을 줘서 계속 긴장 풀지 않도록 해주셔야 복부도 탄탄하게, 허리는 덜 아프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누워서 가볼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고개 뒤에 손을 넣어서 가볍게 받쳐주시고 다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내쉬는 숨에 반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내쉬면서 좀 더 끝까지 밟기요.
이 복부가 계속 아래로 눌리면서 위쪽만 이렇게 말아 올라오는 느낌으로 2번 조여내면서 강하게 수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목에는 힘을 풀어줄게요. 준비, 시작. 내려갈 땐 천천히. 어느 정도 어깨는 떨어질 정도로 올라와 주셔야 되고요. 목에 너무 무리가 되시면 무리되지 않게 크런치로 한 번만 말아주세요. 말릴 때는 허리 들썩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선은 무릎 사이를 봅니다. 네, 이렇게 복부를 더 자극해 보았고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주세요. 호흡을 조금 고르면서 다음 동작 설명드릴게요. 이번 동작은 크로스로 점핑잭 하는 동작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가볍게 뛰는 점핑잭이 익숙하셨을 텐데 오늘은 교차되게 점핑잭을 가볼게요. 혹시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기존에 했던 점핑잭을 스텝형으로 가볍게 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시작! 이 손 옆날을 강하게 보내면서 크게 써주시면 생각보다 힘이 든 동작입니다. 하실 때는 발이 모두 다 접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복부랑 허리 힘 풀리지 않게 계속 잡아주세요. 다리도 교차하고 양발 고르게 벌려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크로스 점핑잭까지 맞춰보았고요. 다시 누워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옆으로 누워주실 거고요. 아까는 이제 상복부 위주로 누워서 했다면 이번에 옆쪽 복사근 위주로 자극해 보겠습니다. 11자 복근에 좋은 동작이에요. 옆면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손을 최대한 멀리 뻗어서 이제 복부 늘어나는 거 잡아주시고 다시 내쉬는 숨에 올라와서 조여낼게요. 다시 마시면서 뻗고 조여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늘릴 때도 집중력 잃지 않고 최대한 늘려주시면 좋고요. 계속 복부 근육을 늘리고 조여내고 길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아래쪽에 있는 어깨를 누르거나 목을 확 올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극이 오실 겁니다. 골반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팔보다 다리가 살짝 앞으로 오도록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세는 동일합니다. 옆 정렬 맞춰주시고 정렬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 누워서 잡아주시고요. 시작! 최대한 길게 뻗고 조여주세요. 내 옆구리를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복부는 이렇게 다양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팔, 다리 같이 써서 움직여 주시고 두 번 더 해볼게요. 네,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저 이번에는 엎드려서 하는 동작으로 두 가지를 묶어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먼저 잡아주실 건데요.
손이랑 팔꿈치, 어깨 수직을 맞춰주시고 턱이 내려오지 않게 당겨 놓습니다. 뒤로 다리를 한 손씩 뻗어서 플랭크 자세를 잡아줄게요. 이때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힘을 줘서 자세를 맞춰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말아서 무릎을 가져옵니다. 아까 전에 서서 했던 동작을 플랭크 자세로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내려와서 림프 한번 풀었다가 40초 가볼게요. 시작! 체중이 뒤로 빠지지 않게 처음에 맞췄던 상체 수직 각도를 계속 잡아주시고 손가락 사이를 벌려서 체중을 분산시켜주세요. 고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호흡 내쉴 때 무릎 가져옵니다. 남았습니다. 계속 밀어내줄게요. 4, 3, 2, 1. 바로 잠깐 호흡 골라주시고 다시 다리를 떼서 플랭크로 40초 가겠습니다. 호흡 내쉬면서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혹시 손목에 무리가 된다면 삼각형으로 암플랭크 자세로 버텨주실 거고요. 뒤꿈치 눌리지 않게 들어주시고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활용해서 상체를 높여주세요. 엉덩이 못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시선도 너무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네요. 5초 정도 남았고요. 천천히 내려놓고 뒤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네, 저도 설명드리면서 하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칼로리를 더 태우기 위해서 2세트에서 1세트 정도 바로 이어서 더 가보겠습니다. 반대쪽. 반대쪽.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부 운동과 유산소성 운동을 결합한 유무산소 동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주 반복해주시면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